저희 토요일 날 뵙고 토요일 날 또 방송이 있어서 사실 네. 뭐 며칠 안 됐어요, 사실. 토요일 날 아침에 네. 3대 천왕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굉장히 잘 방송 막 즐겁게 해주신다라고 제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우리 마케리노에서는 사실 제가 좀 불편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시간이 길잖아요. 네. 2시간짜리라서 아무래도 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주말이다 보니까 다음 주를 대비했었을 때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도 또 많으셔가지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그런 드는데요. 것도 있죠. 한 주 마무리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초잖아요. 네. 그죠? 주초니까 아직 3일 이상 더 남아 있으니까 주간 전략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그 토요일 날 방송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슈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하죠.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뭐 시장 얘기도 좀 하지만은 네. 뭐 사실 이제 히든주들 뭐 AS를 리뷰도 좀 하죠. 맞아요. AS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제가. 왜냐면 추천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제가 그 맞아요. AS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또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냥 딱 추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추천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면 추천을 하고 3개월, 6개월 있다가 수백 프로 터졌다. 내가 추천한 거 맞지 않냐?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왜냐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얘기도 해주고 뭐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 뭐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줘야지,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또 끝까지 들고 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추천만 딸랑하고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터졌다. 그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계속 반복해서 AS를 해드리니까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다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박사님? 시장이 아직까지 뭐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네.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200을 넘기면 빠지고 넘기면 빠지고 넘기면 빠지고 계속 지금 네. 거의 7거래일째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고점은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게 신고가를 치다가 어느 선에 저항해서 부딪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딪히면 조정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조정이 신고가 때는 짧아요. 네. 근데 지금 일주일 이상 늘어지는 거 보면 이제 힘차게 가기는 좀 글렀다. 좀 힘이 그렇게, 빠졌다. 예,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수는 아직 고점을 치진 않았지만은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00 넘길 때도 그랬는데 이제 3,200을 넘기니까 더 그게 더 저항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기간이 동조를 안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기간 수급을 보면 계속 7월 달에 네. 계속 매도해요, 지금. 그러니까 차익 실현 관점이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만 놓고 본다면 800이 올랐어요. 800이. 네네. 그러니까 4월 9일부터 올라온 그 지수가 800포인트면 적은 지수가 아닙니다. 이런 지수 상승은 정말로 몇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 지수를 2020년도 코로나 때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5년 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은 앞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기성은 이제 좀 탄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네. 좀 빠져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7월 말로 가잖아요, 이제. 다음 주 네. 7월 말이잖아요. 벌써. 예, 8월 그렇습니다. 중반까지 휴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몇십 년 동안 보면 미국은 썸머 랠리가 대체로 많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썸머 랠리가 거의 없어요. 너무 더워서 다들 지친 걸까요?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적극적인 매매 포지션을 잘 안 해요. 휴가 기간에 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외국인들도 오더를 내놓고 이 주문을 잘 안 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휴가 기간에 보통 한 달 동안 휴가를 가버리거든요. 네. 우리는 한 일주일 정도 빠지지만, 근데 이제 기관들이 또 요즘 보면 이제 적극적인 매매 가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동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 대비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지금 뭐 7월 지금 중반 이후에 계속 순매도로 지금 전환을 하는 거 보니까 당분간은 매수로 그렇게 강하게 전환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7, 8월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비수기예요, 비수기. 네. 예,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한 8월 중반까지는 그다지 장이 그다지 좀 좋은 장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와서. 근데 이제 시장이 만약에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거는 또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4, 50포인트 빠진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천까지 내려왔으면 하거든요. 오, 왜요? 그래야지 좀 물갈이가 될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제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들도 부담스러워요. 아, 그쵸. 예, 특히 뭐 조선주, 방산주, 뭐 원자력 뭐 해가지고 조방원이요. 예, 또 지주사 뭐 이런 것들이 저점에서 수백 프로를 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차익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고점을 치고 내려오고 네. 그다음 그 자금이 이제 많이 이제 오르지 못한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이 좀 돼야 됐는데 서서히 좀 그런 분위기는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 그렇게 자금이 크게 들어온다 이렇게 네.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시장이라는 게 한번 탁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판이 바뀌어요. 어. 예, 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도주가 또 교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번 딱 꺾이는 거를 굉장히 기다리신다라는 얘기이신 예, 거죠? 그렇죠. 저는 한 8월 달에 한번 꺾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크게 한번 물을 갈아주기 예. 위해서. 지금 봐서는 3,300까지 가는 흐름인데 3,300 가도 사실은 지금 이번 주의 고점이 3,000이 어제 이제 지수가 급등했잖아요. 네. 월요일 날 3,220이에요. 그럼 80포인트만 올라가면 3,300인데 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풍부해지려면 3,000까지 내려가야 되고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8월 달 장은 좀 조정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일주일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게 좋겠다.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예, 현금 확보를 만약에 어느 내가 정도는. 현금을 10%밖에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더 늘려야 되겠죠. 20%, 30%? 예, 30% 갖고 있는 분들은 50%, 60%. 네. 예, 현금 확보를 더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야지 기회가 생겨요. 그래야지 장이 좀 많이 빠지면 그때 또 기회가 생깁니다. 8월 달에 일보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를 좀 해두자라는 이야기 맞나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네. 장은 뭐 지금 이제 완전히 뭐 추세 이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장 자체를 본다면은 좀 재미없는 장이고 뭐 종목들도 순환매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네. 제가 주식시장에서 한 28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김없어요. 종목들이 잘 안 터지잖아요. 종목들 안 터지는 기간이 2주, 3주 정도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장이 폭락합니다. 네. 거의 수십 년 동안 경험한 바에서는 거의 불변의 진리였어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네. 어쨌든 8월 달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현금 확보를 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현금 비율이 20%, 30%면 더 20%, 30%더 늘리시는 게.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매도하자는 건 아니에요. 파동이 하반기에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한번 조정장이 크게 나오고 나서는 다시 이제 또 전고점까지 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회가 되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기회는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은 대부분 1년 365일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은 1년 중에 현금도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는 그 기간도 있어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 거의 99%는 주식을 1년 360을 다 갖고 있어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률을 좀 더 높여서 가지고 있고 주식도 물론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주식을 다 팔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현금률을 더 높이자. 그래야지 기회가 옵니다. 그래야지. 근데 현금률이 지금 뭐 전혀 없으신 분도 많을 거고 네. 그냥 현금률이 한 10%도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률 많이 높여놓으세요. 예, 그래야지 기회가 옵니다. 현금 있는 사람이 기회이지 주식 100% 갖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 예상대로 장이 한번 폭락장이 오면 99%는 다 떨어져요. 거기에 이제 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99%는 다 떨어집니다. 장폭 나가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확신하시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섹터가 크게 좀 보이지 않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라고 하셨고 또 조방원 이후로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안 되면은 끝이에요. 네. 경기도 끝나고 저 수출도 그렇고 그다음 주식시장도 끝나요. 2차 전지 살짝 좋은 날 오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도 2차 전지는 있었잖아요. 앞으로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캐집이 완벽하게 돌파가 되려면 제가 이제
그 3대 천왕에서도 그거 한번 얘기했어요. 네. 캐립이 돌파되려면 전기차 수요가 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자체라든지 다른 돌파구가 있긴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메인은 전기차 수요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배터리 가격이 이제 네.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가성비 좋은 배터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배터리들이 가격이 낮아지면 내연기관하고 가격 차이가 이제 확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그 내연기관하고 보조금을 안 줘도 거의 똑같다. 네.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물론 그래도 이제 기름차를 타고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훨씬 더 전기차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화재도 안 나고. 그죠? 네. 그렇게 된 시기가 이제 조만간 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1, 2년 더 있어야 돼요. 그렇게나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 또 기다리셨고 오래 기다렸는데 전고체 네. 배터리는 아마 빠르면 내년에 상용화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탑재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네, 중국이 오히려 기술력을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캐집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다시 내가 박스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짝, 네. 반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 해버려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빠지면 그걸 이제 차익 실현하고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빠지면 다시 잡아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하셔야지 예, 수익률이 더 배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주 초다 보니까 파트너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전주에 있었던 이슈들도 또 이제 다시금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예. 리튬이나 2차 전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봤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나 예. 지난주에 조금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 같은 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삼성전자 장기로 보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HBM의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격차는 못 줄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출시를 해서 이제 퀄테스트 통과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뭐 스마트폰도 이제 신제품 출시하면 이제 요즘은 히트를 치거든요. 네. 애플보다 더 잘 팔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 좀 이제 조금 이제 답보 상태는 이제 TSMC하고의 이제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삼성이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돌파구는 제가 이제 그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또 중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요. 근데 이제 미국 제재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 거를 못 쓰지만은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중국에 가서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의 눈치를 보지만 트럼프는 결국은 우리한테 얻어갈 거 다 얻어가면서 하나도 안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지만 아니 달라는 거 우리는 다 줬어. 공정 지어주지, 시설 투자해주지, 뭐 달라 그러면 뭐 주고 방위비도 올려달라면 다 주는 대로 다 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줘. 트럼프는 안 줍니다. 그럼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다 팔아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중국이 돌파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에도 팔아야 되면 우리 중국에도 팔아야 된다고. 예? 그래야지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저는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조정을 약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 그냥 무시하시고 긴 안목으로 보셔도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내가 혼자서 잡아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한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분도 있겠지만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직 팔아야 됩니다. 파십시오. 네. 그 11만 원 넘어갈 때 욕심내지 말고 파셔야 됩니다. 그걸 얼마나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재매수 시점은 한번 또 잡아도 된다. 그것도 이제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조금 빠졌죠. 근데 이제 지금 봐서는 거래가 지금 보면은 3주, 4주, 5주 차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동이 크게 나온 것들은 이제 특히나 이게 시세가 90%가 넘게 터졌잖아요. 5월 27일이면 그때 6만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럴 때였어요. 그러면 90%가 넘게 터진 게 조정을 짧게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파동은 제가 보기에는 12만 원이나 11만 원대는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거래가 3주, 4주, 5주째 감소하면 파동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대신 빠질 때 잡아도 돼요. 빠질 때. 그러면 이제 지금은 61선 이렇게 보면 이제 61선이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8만 1,000 정확하게 찍어보면 8만 1,000원, 1,500원, 8만 2,000원 아래. 그죠?
저거를 깨지 않으면 아직 대세가 끝내지 않았어요. 근데 당연히 빠지겠죠. 당연히 빠집니다. 아니 시세가 90% 이상 났는데 당연히 빠져야지. 근데 저 자리까지 깨지 않으면은 이제 이달 지나고 8월 초까지는 아마 파동이 안 나오겠죠. 파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는 지금부터 조금 빠른 편이고 제 생각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니까 8월 초번 그때부터 저점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빠질 거 좀 더 감안해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동은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세는 안 납니다. 단기 안 납니다. 그거 염두하세요. 몇 주 지나야 돼요. 몇 주 지나야 돼요. 그거 염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 안 하시고 쉽게 결정 내리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도 나와 주셨었죠. 방송 이제 대신해서 나와 주셨던 예, 날인데 5월 29일자로는 제주은행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예. 제주은행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왜 은행주를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이건 역시도 무려 108%. 흐름을 타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벌써 답답하신 거예요? 제주은행을 왜 했냐면 네. 그때 그당 이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시세들이 고점 쳤는데 은행주가 막 강했어요. 그렇죠. 6월 초반에. 네. 그러니까 은행주만 강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강했는데 은행주 막 강했다. 그럼 이제 딱 보니까 제주은행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제주은행이 이제 도전비전 이거 대주주 바뀌면서 네. 도전비전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예요. 근데 물량을 다 받아갔어요 보니까. 보면 이건 뭐 이건 담아두면 되겠구나. 네. 근데 은행주 중에 은행주도 다 올라갔는데 얘는 안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4월달에 한번 터트리고 나서. 냄새가 좀 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잡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다. 은행주 막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세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주은행이 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 있을 때 한 번씩 급등을 터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이 있군요. 한 번 터지면 상한가 터지거든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냥 흐름에 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또 팔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분명히 그 6월 달에, 6월 말에. 또 이제 그때 팔아야 됩니다. 그 화가 얘기했어요. 나셨네요. 팔아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재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도 되는데, 네. 이달에는 좀 더 빠져야 돼요. 왜냐면 이제 거래량이 이것도 급감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주거래량이 3주, 4주, 5주, 길면 5주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주 차거든요. 네. 그럼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재매수 타진을 한다면 8월 초반 정도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파동이 남아 있어요. 파동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역사적 고점이 27,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18,000원이나 2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봅니다. 오. 근데 기간적인 조정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급등이 세게 터졌잖아요. 네. 지금 저점에서는 100%를 터뜨렸잖아요. 그럼 100% 터뜨린 게 20, 30%, 30, 40% 조정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가격 조정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8월 초반 지나서 선침을 하더라도 그때 들어가시면 또 한 번 파동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더 지나시는 게 좋아요. 재면서 타진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5월 달 거 봤으니까 이제 6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자로 말씀해 주셨던 히든 종목 두산테스나 17.25% 정도의 상승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박스권에 갇혔어요. 한 달 반 이상.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샀다 팔았다 안 하면 수익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사는 거를 이제 네. 조종이 이틀 3일 이상 들어올 때 무조건 이틀 3일 이상 들어올 때 첫 조종에서 사면 단가 높아요. 이틀 3일 빠질 때 그러면 올라가면 10몇 프로가 급등해요. 그럼 팔아야 돼. 그리고 다시 이틀 3일 빠지면 다시 사고 그걸 안 하면 이제 수익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에이스 이제는 가져가도 된다. 그냥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반 동안 박스권이 계속 되다 보니까 급등할 때 팔고 2, 3일 이상 빠질 때 들어가고 다시 급등하면 팔고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나요. 제자리 걸음이죠. 근데 이제 34,000원에서 35,000원 파동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중기로 보유해도 된다.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저감에서는 이제 빠지면은 27,000원 이하에서는 저감에서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27,000원 깨고 내려가면. 이번에 보면 이제 60선 딱 깨니까 이제 거기서 급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에이스를 해드렸고 네. 차량용 반도체 칩 재고가 소진되면 이제 실적도 개선될 거라고 봐요.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산 테스나 봤으니까 두산 테스나의 다음 주에 이제 찝어주셨던 SKAI 요거는 좀 너무 잘 갔거든요. 61%대 상승, 거의 62% 가까이 상승률을 보여주셨던 종목인데 이건 좀 어떻게 이것도 보면 파동은 좋을까요? 남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가요. 지금 3주째. 무거운 예, 건가요? 그게 아니라 테마가 안 붙어요. 어...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테마도 안 붙고 저출산 테마도 안 붙고 네. 어떤 테마도 안 붙어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네요. 예,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테마 안 붙어요. 안 붙어. 안 붙어요? 네, 안 붙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급등이 터지는 건 뭐가 급등이 터지냐면 이슈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개별적으로만요?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리튬 가격 올라갔다고 해서 하이드로이 리튬하고 리튬 네. 포스가 해서 3연속 상가 쳤잖아요. 네네네. 사실 걔네 잡주예요. 왜냐면 이제 몇 년 전부터 예, 그 리튬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신사업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1,500% 2,000% 냈어요. 그리고 3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이슈가 나오면은 터져요 종목이. 근데 이제 지금은 테마가 안 붙습니다. 인공지능 정책, 뭐 이제 앞으로 더 들어오겠지만 저출산 정책, 네. 그다음 뭐 신재생 정책, 어떤 정책이나 테마가 나와도 안 터집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책이에요, 정책이.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수급상 기관들이 일단은 7월달에 가세를 잘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예탁금이 늘다가 지금 예탁금 정체예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한 70조까지 늘어났다가 한 5조 정도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장은 나쁘진 않은데 네. 종목들이 안 가네.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돈을 넣을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휴가 기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파토님 말씀이 맞네요. 이제 현금을 보유해 둬야 되는 시기가 딱 온 것 같긴 합니다. 휴가 기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또 이 장이 한번 좀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오면. 네. 그래서 지금은 파동은 남아 있는데 뭐 사는 거는 사두고 묻어두는 건 괜찮아요. 네. 뭐 2,200원대나 2,100원대 내려가더라도. 근데 당분간은 아마 시세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8월 한 중반 정도까지는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파동은 제가 얘기했듯이 네. 이번에 3,400원, 500원대 갔거든요. 한 4,000원까지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물량이 들어온 게 보이거든요, 지금. 차트에 보면. 그죠?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2번 정도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 이제 하반기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 번은 터지는데, 제가 보기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8월 중반까지는 시세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가면 지루하다. 네, 그래서 그냥 한 8월 한 초반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8월 중순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7월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었던 종목입니다. 7월 15일자로 네이버 말씀해 주셨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이버는 뭐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수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수가 안 좋으니까 오늘도 이제 2%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막 하루에 5%, 6%, 7%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슬슬 1, 2%, 방어를 1, 좀 2%씩 해주는군요. 빠져요. 네. 그래서 지금 61선이 22만 원대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에는 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안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6월 달에 가장 세게 터트린 자리가 6월 18일 날이에요. 그때 하루에 22%를 터트렸어요. 그러면 이건 개별주 같은 경우 하루에 20%도 터트리지만 대형주는 20% 나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매년 한번 볼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장대 양봉을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핵심 포인트 61선 자리하고 장대 양봉의 절반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2만 1,000원에서 22만 5,000원 정도. 그 사이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주는 장이 그다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는 하셔도 되는데 조금 기다렸다 저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하시고요. 네. 중기적인 파동은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제가 인공지능에서 선두주자고 네. 이건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정책 수혜를 크게 받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그냥 끝날 주도주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달까지의 그 흐름은 그렇게 힘있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네. 저점이 어디서 잡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S는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거든요.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 그러니까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단기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들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못 오른 2차전지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이제 주가 흐름이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흐름에서 이제 자금이 좀 중시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휴가 기간도 있고 기관들의 수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체기를 이제 벗어나려면 뭐 한 8월 중반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이제 다 단기적으로 이슈 나오는 개별 종목들.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개별 종목에서 시가총액 자금을 보세요. 왜냐하면 자금이 안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큰 것들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개별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대 이하짜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은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보통 개별주들 2천억, 3천억대가 제일 많아요. 2천억, 3천억, 4천억대. 근데 1000억대 이하짜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자금이 적으니까 그 주가를 견인하는 것도 자금이 적게 들어가요. 시가총액 작으면. 근데 거기에 이제 개별 이슈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주에 뭔가 뭐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 아니면 뭔가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만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종목들 위주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보시고 거기서 이제 시계 터진 것들. 제가 얘기하면. 네. 네. 1등급 시계 터지는 것들. 시계 터지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따라잡지 마시고 네. 기다렸다가 제가 강의하잖아요. 폭락할 때. 그러면 그런 거에서 이제 한 번씩 급등이 네. 터지니까 그걸로 단기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 네, 이제 차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는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 잡는 데는 가장 유용한 도구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차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예측의 도구보다 매매 타이밍이에요. 매매 타이밍.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아니라 이제 사실은 투자가 되지만은 저희는 이제 매매예요, 매매. 특히나 이제 단기 매매. 그럼 이제 단기 매매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물론 종목도 중요하지만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입 아픕니다. 그죠? 근데 뭐 중장기 투자도 사실은 타이밍이 맞아야지 좋은 가격에서 수익을 보면서 들고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죠? 종목 분석은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넷을 뒤져보거나 뭐 증권방송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은 많이 볼 수 있는데 타이밍 잡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특히 단기 매매에서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1등급 대장주를 수익을 올리는 걸 저는 이제 실시간 매일매일 라이브에서 진행을 해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럼 실시간 라이브에서 왜 이런 걸 진행을 하냐? 아침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40분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8시 40분부터 아침에 10시까지. 왜 가겠어요? 가격을 어느 선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오늘 만약에 빠지면은 이거를 오늘 잡아가지고 뭐 오늘 팔 수도 있지만은 요거를 2, 3일 정도 들고 왔는데 급등이 터지면 또 거의 팔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에서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글로 말로 하는 거는 그 분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 실전에 들어가면 글로 분석하고 말로 한 게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왜? 변동성 때문에. 장중에 호가라는 게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가가 막 변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매매를 장중에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말로 해요, 글로 해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여기서 잡읍시다. 그러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한국 화장품인데, 자, 여기서 상한가 났죠. 그죠? 상한가가 한번 터지면은 요즘은 연속 상한가가 잘 안 나와요. 물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상한가가 이렇게 연속으로 2연속, 3연속, 뭐 이번 주에 사실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포스가 3연속 상한가 터지긴 했는데 잘 안 터집니다. 상 치면은 다음날 고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날. 그러면 상한가 치면 팔아야 돼요. 다음날. 다음날 팔아줘야 돼요. 거의 90%는 그래요. 그러니까 상한가 치고 안 갔죠. 그죠?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물량이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기서 딱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잡았죠.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아라. 이 가격이 이제 9,000원 이하였어요. 정확히 8,880원이었어요. 매수시켰어요. 그날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이거 장중에 마이너스 1%였어요, 사실. 마이너스 1.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오전에 29% 급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익했죠. 차익했는데 이제 빠지니까 또 22% 또 급등했어요. 근데 이제 재매수는 못했어요. 재매수는 못했는데, 재매수 타진을 이제 하려면은 여기까지 또 내려와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오늘 여기서 매수합시다. 응? 매수합시다. 뭐 강의나 분석을 안 합니다. 강의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런 널널한 시간에 듣는 거고, 장중에 무슨 강의 분석을 해. 매매를 해야지. 강의 분석 안 해요. 강의 분석 같은 거 안 해. 그래서 여기서 오늘 8,880원 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1%니까 여기 들어갑시다. 근데 다음날 이게 팡 터졌어요. 그럼 이제 오전에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팝시다. 차익합시다. 차익했어요. 지금 또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10,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또 파동이 또 한 번 남아있어요. 오늘도 급등했을 거예요, 아마. 장중에. 근데 이제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 안 돼요.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 바로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빠질 때를 타이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잡아가지고 만약에 다음날 급등하면 팝시다. 팔으세요. 그러면 이제 차익 축하드립니다 하고 막 29% 막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 걸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합니다. 매일매일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제가 왜 이 시간에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개장 9시에 개장하잖아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왜? 급등의 90%는 다 이 시간대 나와요. 90%는 다 여기서 나와요. 10%는 이제 오후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10% 그거 볼 거 없잖아요. 오후 뭐 1시, 2시 이후에 그거 뭐하러 봐? 그냥 9시, 10시 이 사이가 1시간이 그냥 그 안에 다 끝나.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이게 거의 90%예요, 90%. 여기서 90%예요. 그냥 하루에 1시간이면 거의 승부가 나요. 하루에 1시간이면. 그래서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대에 라이브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보실 분들은, 시청하실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합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은 안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요일 8시 40분부터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한국화장품 말고 이번 주에 또 대박이 하나 터진 게 있어요. 뭘 터졌냐? 텔콘 RF제약. 사실 이거 제가 신대가나 마케돈에서 몇 번 이제 차트 강의 해드렸는데, 이거를 3연속 상한가 터졌잖아요. 그죠? 폭락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장중에 마이너스 7% 내려갔죠?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수하라 그랬어요. 매수. 왜?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안 갔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또 4% 나왔어요. 그죠? 괜찮다. 이게 사실 유상적이 했거든요? 유상했어요. 그래서 그거 권리락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상도 받아라. 유상도 3,820원에 받아라, 그냥. 받아라 그랬어요. 지금 6,000원대인데 뭐, 3,800원까지 안 떨어지면 손실 없잖아요. 유상 받아도. 근데 여기서 상한가 났죠. 여기서 잡게 하고, 여기서 매수, 그러니까 이제 폭락하고 나서 조종 시에 마이너스 4%, 7% 나오더라고. 매수하라 그랬어요. 상한가 나왔잖아요. 차익. 차익했어요. 다음날 12%더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거 욕심낼 필요 없어요. 상한가에 먹었으면 됐지. 30% 상한가 나왔잖아요. 차익.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십시오 하겠는데, 딱 상한가 나오고 박수 치고 이제 축하드립니다. 차익하십시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매매. 이런 게 이제 1등급 대장주 매매예요. 1등급 대장주.
그거를 8시, 매일매일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데일리 TV 검색해 보세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검색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로 하고 글로 하고 분석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장중에 내가 말로 글로 했는데 장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7%가 내려가. 그럼 이게 잡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잡게 한단 말이에요. 잡으세요. 그러니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실시간. 오늘 마이너스 7%에서 들어가십시오. 그런다고.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과 글로는 매매가 안 돼요. 여러분들 실전에 들어가면 말, 글 다 필요 없어요. 분석, 글. 실전 매매는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 되지도 않아요. 예?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오늘 빠지면은 이거 얼마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들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나오면 이제 차익 합시다. 예? 그게 매매고 타이밍이 아까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물론 종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1등급 대장주는 대장주는 정해져 있어. 어차피 정해져 있어.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1등급 대장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선정이 돼 있어. 근데 종목보다 중요한 건 결국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은 글로 말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렇게 빠질 때 마이너스 장중에 7% 내려가면 오늘 매수하십시오. 마이너스 4% 내려가면 매수하십시오. 예? 상한가 터지면 매도하십시오. 예? 그거를 실시간 라이브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강의 다시 말씀드리면 강의 안 합니다. 강의 안 해요. 분석 안 합니다. 오히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의 승부예요. 그리고 주식은 타이밍의 승부입니다. 장투는 물론 타이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물려도 내가 1년, 2년 가져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이건 단기 매매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세요. 이데일리 TV 검색해 보세요. 예, 지금 방송 보시면서. 예. 자, 그다음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시간이 좀 됐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M파동이라고 이제 여기서 타이밍을 잡아서 여기서 한 40% 났어요. 차이겠어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라인을 깨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태양광이잖아요. 그죠? 얘 1등급이에요.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이거.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거 잡아도 된다.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신대가에서도 얘기해요. 차트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파동 남아있다. 이번 주에도 또 노려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매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잡아서 여기서 차익 실현해서 40% 먹었어요. 그리고 또 재매수 또 하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1등급 대장주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되고, 1등급 대장주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도 텔콘, 그 다음,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러면 어디서 타이밍을 잡느냐, 기다렸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5%에 잡느냐, 마이너스 7%에 잡느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를 매일매일 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침에,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매일매일 하니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시청해보세요. 직접, 그리고 매매 참여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거 이번 주에 빠지면 여기서 들어갑시다. 그걸 얘기를 해드리니까 직접 매매를 해보시라고. 수익까지로 해도. 그래서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온 검색하셔서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을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번 주는 네이버를 선정했어요, 사실. 네이버는 개별주가 아닌데, 자, 오늘 이제 히든은 개별주를 좀 선정을 해봤어요. 개별주를. 이것도 이제 1등급입니다. 왜? 상한가가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터졌던 종목이. 종목명은 FSN입니다. FSN. 여기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죠? 상한가 나오고 안 가.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지금 안 가. 그죠? 근데 뭔 이슈가 있느냐? 자, 이 회사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광고 콘텐츠를 제작해요. AI를 이용해서. 요즘 많아요. 요즘 AI를 이용해가지고 영상도 제작하고 영어, 드라마 이런 데도 활용을 하는데 광고에도 활용을 해요. 광고 콘텐츠를 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자회사 이슈가 있어요. 자회사가
하이퍼코리 코퍼레이션이 이제 이번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어브라는 마이홈픽 찾아보니까 마이홈픽이 지금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마이홈픽이 뭐냐면 자기 그 아이돌 많잖아요. 지금 아이돌 뭐 K-팝 가수들, K-팝이나 K 드라마 거의 팬덤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투표를 그 해가지고 광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더라고요. 가입자가 뭐 650% 늘어났나? 그리고 결제도 엄청나게 늘더라고요, 지금. 이게 자회사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이슈가 있더라고, 보니까. 원래는 FSN이 그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관련 테마에도 편승을 하는데 지금 자회사 이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홈픽이 지금 결제하고 유료 가입자, 그 다음 신규 유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서 K-팝이라든지 K-드라마, 팬덤에 대한 글로벌 그 팬 서비스하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1위가 선정이 되면 꼭 큰 5개 광고판에 광고를 띄워줘요, 얘네들이. 근데 그 결제 수도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자, 이제 지금 4주째, 여기서 1등급 상한가 터지고 늘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뭐 2,700원대 기준인데, 뭐 매수가는 2,700원에서 2,750원 사이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제 시초가 매수고요. 내일 이제 시초가 매수. 손실 나더라도 목표가는 4,000원 정도를 잡고요. 그 다음 이제 손절가는 2,600원 정도를 짧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주간 가격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 내에서 터트려야 돼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마무리 시점이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1, 2주, 2, 3주 안에 안 터지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깨고 내려가니까 어쨌든 1, 2주 안에 승부가 날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짧게 2,600원을 잡아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일부터 2,550원이나 2,700원 근처에서 매수 타진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식적인 건 시초가에 매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든 종목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매 포지션 잡는 거, 1등급 대장주를 어디서 타이밍 잡고 들어가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시청하셔서 직접 매매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